항상 내 곁에 있어주오 그대여. 그대 없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내 곁에 있어주오 그대여.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조용갑입니다. 저는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한국 랭킹 7위에다가 한국 챔피언 전초전을 했으니까 오늘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주먹이 살아있고 제가 10년을 넘게 권투를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하던 권투를 제가 글러브를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해서 제가 28살에 오페라계로 무작정 짐을 싸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을 넘게 권투하던 권투를 왜 그만뒀느냐?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해봤더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얻어맞는 거 보니까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한 대 맞을 걸 2대 맞았습니다. 권투에 보면 동시타가 있어요. 원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 팔이 짧아요. 팔이.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같이 쳐도 저만 혼자 얻어맞았죠. 권투에서는 이게 엄청난 단점이거든요. 치명적인 단점이래요. 운명적인 단점.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지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통 머리, 목, 어깨를 하는데 목이 없어요. 목이 없는 데다가 너무 두꺼워요. 이게 110짜리 와이셔츠인데 잘 잠궈지질 않습니다. 잠근다 하더라도 제가 공을 한번 하고 내면 단추가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이 운명적인 단점, 머리 크고 목 두껍고 짧고 키 작고 그 운명적인 단점이 많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뭐 땀시 이렇게 머리를 크게 놓으셨다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네 나느라고 고생했다 이놈아. 머리가 너무 커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운명적인 단점이 저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던 것들이 오페라계로 가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페라에는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합창에서도 혼자 조명을 다 받죠. 또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한데요. 키 작은 사람들이 왜 유리하냐면 오페라의 꽃하면 테너 하면은 항상 주인공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을 하고 이중창을 노래하고 사랑의 이중창을 노래하니까 항상 소프라노의 손을 잡고 잡기 싫어도 막 안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나 테너를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이 잘 나야 테너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음이 잘 나야 항상 젊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너를 하려면은 이렇게 키가 작고 왜냐하면 모든 악기를 자세히 보세요. 다 작아요. 고음 내는 악기 바이올린 작죠. 저음을 내는 악기 첼로 크잖아요.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저음 내는 악기는 다 크고 고음 내는 악기들은 다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계에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당당하시라.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목이 짧지 몸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고 자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노래를 한 곡 해드리려고 그래요. 볼날의 깐달에 하늘을 날아봐라 꿈을 꾸고 희망을 고라. 이 멋있는 노래.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멋있게 희망을 갖고 꿈을 꾸고 하늘을 보고 불가능을 꿈꾸면 다 꿈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멋있게 노래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끝없이 방황하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로운 희망의 내일이 다가오네. 월날에 간달에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가져요. 내일은 우리의 새로운 태양이 있잖아. 희망을 가지고 날아봐 저 하늘 저 높이. 월날에 간달에 날아봐 저 하늘 높이 노래해 우리의 꿈을. 너무 노래 잘하죠. 제가 노래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점점 제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좀 촌스러운 놈이에요. 촌스러운 놈. 제 고향이 굉장히 멀어요. 서울에서 제 고향 가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틀이나 걸려요. 저보다 더 넘게 걸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이제 만재도라는 섬이 떴는데 그 섬보다 더 먼 곳이 바로 가고도. 그게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하시다가 엄청난 재산을 아버지에게 탁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유명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 가구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서 보면 또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오셨어요.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저 멀리서부터 얼마나 저를 사랑했으면 특별하게 불렀어요.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재상목로 1호 나와라! 재상목로 1호.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 집이 재산이 없으니까 자식이 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재상목로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막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노래를 시켰어요. 새벽 1시에. 여러분 새벽 1시에 노래해봤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이런 노래 하면 그런 노래 말고 자식아 바로 주먹이 팍 날라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시는 노래 불러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가 트로트 막 모르는 게 없어요. 신라에 될 밤 홍도에 울지 마라 바다가 육지라면 뭐 별의별 노래 어렵다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갑자기 우세요.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또 갑자기 주먹으로 때렸다가 어떤 까다로운 상사보다 여러분은 또 저 위에 고참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리 세고에 상상하는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 더 까다로웠어 세상에. 근데 그 아버지 오늘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노래를 많이 시켜가지고 오페라 가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때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왜 이랬어요? 치치 왼쪽 오른쪽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두 가지를 다 배웠어요. 노래도 배우고 권투도 배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죠. 이때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한데 어렸을 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재상목로 1호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새벽 4시까지 노래해야 되고 들으면 그냥 노래해야 되고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4시까지 떨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들어가서 자곤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참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약이 될 때도 있어요. 군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기간을 정말 참고 견디고 나면은요 정말 약이 되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뭐라고 그러죠? 약주를 심하게 드셔가지고 어느 날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부랴부랴 난리가 나서 저도 불구경 갔어요. 가보니까 우리 집이더라고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앙상하게 기둥만 나왔는데 잠자는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가빠놓고 주무시고 어머니가 이제 사남매를 데리고 집집마다 잠구고를 다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재워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어머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일생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많이 흘리셨고 아버지한테 맨날 왼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드셨지만 아직도 그 맨날 밥상 날라오고 박길질 날라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어머니 자리에 계셔서 그 어머니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어머니의 힘.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 자리에 다 계시니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어머니를 본받아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드실 때 꼭 어머니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꿈이 있었다면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뎠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렇게 왼수 같다는 아버지하고 사랑을 나눠가지고 어느새 누똥이가 나왔어요. 그 누똥이가 나왔는데 이 누똥이 키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TV에 보이는 드라마에 막 수업하고 있으면 애들 업고 가서 막 기저귀 갈고 울면 꼬집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했어요. 그런데 너무 해가지고 애들이 왕따시켰어요. 제발 딴 데 가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키웠습니다. 키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분유 왕창 타가지고 흔들어대서 젖병에 입에 꽂은 다음에 수건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애를 이 우유병을 잡으라고 훈련을 시키면 잘 잡아요. 이걸 놓치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걸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놓고 학교 갔다 올 동안 잘 자고 있으라. 그럼 진짜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따라서는 하지 마세요. 물론 배고파서 울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5년을 컸습니다. 근데 얘가 점점 커나면서 이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문을 잠가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 끝나면 우리 막둥이를 찾는 게 항상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리 찾아도 막둥이가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없어요. 사람들이 막 산으로 행렬을 가서 무슨 행렬이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우리 막둥이였습니다. 막둥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때 묻으러 가는 개를 붙잡고 잠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공호흡 해보고 막 학교에서 배웠다는 심폐운동 해봤지만 살아나질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피가 거꾸로 쏘고 그래서 너무 원망이 됐습니다. 하루도 그런 날 없이 맨날 밥그릇 너부러져 있고 맨날 일어나면 저 창고였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그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충격을 먹었어요. 왜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왜라는 단어가 왜 수많은 아버지 중에서 이런 아버지 그리고 왜 수많은 가정 중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섬에서 태어났는가. 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섬을 벗어나서 가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막내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제가 뛰어내리려다가 그때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세요? 뛰어내리면 아플까 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아파요! 절대 뛰어내리지 마세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잖아요.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데도 막 다 뛰어내려. 회장님, 사장님 막 능력 있는 사람인데 뛰어내려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뛰어내려. 더 신기한 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뛰어내요. 가이스도 1, 2등 하고 전국에서 1, 2등 하는데도 막 뛰어내려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안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반에서 꼴찌하는데 성적 비관해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유서 써놓고 뛰어내린 거 보셨어요? 꼴통은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1, 2등 하시는 여러분 우리 꼴통한테 배워야 돼요. 제가 꼴등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꼴등은 항상 긍정적이고 낭만적이다. 그까짓 것 1등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1등 할 수 있다. 근데 그 마음을 평생 안 먹어서 탈인데 그렇지만 얼마나 매력적이냐고.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도 모두가 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도전하면 되는 건데 왜 모든 걸 포기합니까? 저는 오늘날 저의 모습을 한 번도 상상 못 해봤어요. 제가 그때 뛰어내렸으면 오늘날 오페라, 성악가, 바바르티, 동양의 바바르티 조연가분 없겠죠. 저는 오늘날 그때 당시에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화려한 유희가 바로 오페라래. 그 오페라의 주인공을 유럽 무대에서 제가 300회를 할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300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알란 거 콩쿨도 28번. 군대 면제된 콩쿨 2개 다 우승을 하고. 근데 군대는 갔다 왔어 또. 그렇지만 그때 안 뛰어내렸더니 인생은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들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솔직하시네. 솔직하시네. 남들은 주먹이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는데 솔직하시네. 저는 사실 저희 섬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고. 왜냐면 중학교까지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가려면 목포나 육지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집어다야죠. 생활해야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그 아버지가 장남인 저를 불러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장남인 게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이나 배워서 돈 번 다음에 돈을 붙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표 2장 딱 끊어주대요. 서울역 기차표랑 이름표 하나를 써줘서 그 타고 서울역에 딱 도착했더니 이상한 아저씨가 저를 끌고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오늘날 성수동 공장지대에 심부름하고 이상한 아저씨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그때 이제 중학교 같이 졸업하는 저였습니다. 인생이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 이렇게 8시간이 긴지, 하루가 왜 이렇게 긴고, 점심 밥을 먹는데 너무 꿀맛 같아. 너무 맛있었지.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안 차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리는데 한 달이 왜 이렇게 길고, 월급 받아봤자 짓거리만한 월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월급이,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았고요. 아, 이 세상 쉽지 않다. 인생살이 그때 알았고, 삶의 힘듦을 그때 알았고, 아버지 마음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자식에게까지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를 듣고 싶어 했나 보다. 정말 아버지 미웠지만 그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세상 쉽지 않구나. 이 세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무슨 일이든 낭만적인 건 없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하는 일은 어렵고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이죠? 아닙니다. 다 바꿔보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꿈이 뭔지 아세요?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누가 그 고등학교 졸업 안 했다고? 저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를 보내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때 강하게 꿈을 갖고, 나도, 왜냐하면 공장 바로 옆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를 가자. 그래서 굉장한 꿈을 가지려면요, 꿈을 이루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래서 공장에 벌었던 돈으로 과감하게 공장을 그만두고, 제가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벌었던 돈으로 지하방을 놓고 새벽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아파트 세차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제가 거의 알바를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 편의점 알바에 보일러 깔 줄 알고, 대배할 줄 알고, 전기공사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일러 고장 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전철에서도 제가 장사해봤어요. 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주 싸게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꿈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지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그때 탁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기타 치고 힘드니까 노래를 하다가 소리가 터져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이태리로 유학을 가라고 성악을 해버려요. 참,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소리가 멋있으니까 성악을 해버려요. 막 던져요. 막 던진 얘기에도 이 가슴이 뛰는 걸 어떡합니까? 성악해버려. 이런 얘기했어요.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성악을 하고 복상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악이 왜 서서히 망하냐면 레슨비가 비싸요. 레슨비가 한 반대 10만 원, 일주일에 기본이 2번이에요.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달 벌어서 그 달면은 제가 어떻게 꿈을 갖습니까? 그렇지만 가슴이 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꿈 가지세요. 많은 사람이 요즘에 형편 보고 꿈을 가지요. 상황 보고 꿈을 가지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꿈을 아예 안 갖습니다. 머리가 아니다. 가슴이 뛰면, 정말 열정적으로 뛰면, 상황이 안 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는데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상황 보고 미리 계산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슴이 뛰고 하고자 하는 꿈을, 진정한 꿈을 발견하고 그 형편 상관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도 상황 안 되고 돈 없었어요.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공부해야죠. 야간 학교 10시 반이면 마치고 다시 새벽에 신문 돌리러 가야 돼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러 갔어요. 그러면 상황 안 되지만 언제 노래를 합니까? 그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열정이 있었어요. 꿈! 그래, 노력하자.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테이프 틀어놓고 막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가운 손님 경찰이 왔어요. 조용하라고 신고들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원에 가서 노래했어요. 그랬더니 공원에서도 조용하라고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리 밑에 고가 밑에 가서 했더니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대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가서 잠 좀 자자고.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을 막 올라갔어요. 산을 정상에 탁 117번 타고 불암산에 올라갔어요. 불암산에 소리 지르고 배고프니까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까먹고 다시 새벽에 신문 돌리러 가고 열정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이거죠. 하고자 한 의지만 있으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형편상한 핑계 대지 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강한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저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정말 미친놈으로 유명했어요. 완전 이상한 놈으로. 왜냐하면 상황은 안 되지만 할 수 있을 소리부터 연습하고. 그래서 제가 음반 가게 가서 다 템프를 사가지고 저의 운명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상황 안 되지만 돈이 없고 상황 안 되지만 테이프 틀어놓고 파워로티 테이프 그때 사가지고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2의 꿈, 오페라의 꿈을 갖고 10년 동안 미친 짓을 하고 노래를 했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1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현실은요 안담합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마이너스 통장에 돈 하나는 없죠.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은 많은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꿈을 포기해 본 적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태리를 간다. 꿈을 갖고 열심히 통장은 마이너스. 항상 돈이 안 모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대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냐고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당신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제가 이태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나쁜 사람만 있는 것 같죠. 악한 사람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을 참 만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보내줄 줄 몰랐어요. 제가 노래할 때마다 시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노래 안 하냐고 맨날 화를 냈던 분인데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노래를 하고 실력이 좋아지니까 이야 참 대단하네. 그러면서 후원을 모으고 후원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들을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위에서 뭐라 그런다고 우리의 꿈을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정말 우리의 후원자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바뀝니다. 10년이고 여러분들의 성실과 열정과 꾸준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후원자로 바꿔냈어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지켜봤더니 너만한 친구 없다.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후원자로 바꿔내서 멋있게 우리의 열정으로 꿈으로 정말 바꿔내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멋있게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내는 그리고 가슴이 뛰고 희망의 시작이 되는 지금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